하지만 기존의 그 관료 중심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나 평등, 즉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려 했던 시도였던 거죠. 관할을 정확하고 재물을 분배하고 잠시나마 공학의 이상에 기반한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봉기를 전국 최초로 성공한 동학혁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목표의식이나 조직력, 그리고 아주 짧지만 성공했던 그 통치 경험 자체예요. 비록 뭐 경론 끝에 결국 자진해산하고 후위를 도모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역시 그 대가는 너무 컸군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봉기가 진압되는 과정에서 90명 이상이 사망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고초를 겪었습니다. 90명이 넘게요? 네, 특히 대원군 정권이 아주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영해를 포함해서 동해안 일대 동학 조직은 거의 와해되다시피 합니다. 정말 큰 상처를 남긴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본 1871년 영해 봉기는 이게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동학지도부의 계획과 지원 아래 이루어진 명백한 동학혁명이었다. 이런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짧지만 장렬했던 민관 통치의 경험은 이후에 있을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는 또 다른 결을 보여주는 어쩌면 인간 존엄과 초기 민주주의를 향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고 큰 희생을 치렀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871년 영해에서의 이스라엘 경험, 그러니까 짧은 성공과 그 뒤에 이어진 혹독한 탄압이 한 20여 년 후에 전국을 뒤흔들게 될 동학농민혁명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 그 연결고리도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그들의 시도는 비록 좌절됐지만 그들이 외쳤던 인간 존엄의 메시지는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영해동학혁명과 민주주의인데요. 이걸 통해서 1871년 영해에서 있었던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동학하면 1894년 농민혁명을 많이 떠올리시죠? 그렇죠. 근데 오늘 자료는 그보다 훨씬 앞선 이 영해봉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네, 우리 1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축사를 해주실 황전철 도의원님께서 잠시 좀 늦는다고 해서 시간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 사건의 진짜 모습, 또 그 의미가 뭔지 좀 깊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동학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갈까요? 네, 1860년에 최재우가 창조했죠. 당시 퍼지던 서학,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항해서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목표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습니다. 네, 하지만 창조자 최재우는 안타깝게도 1864년에 처형당했고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동학은 계속 탄압을 받았어요. 특히 오늘 다루는 이 영해 지역은 동학 교세가 상당히 강했던 곳입니다. 아, 영해요? 네, 이대 교주인 최시영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 지역 조직하고 계속 교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관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 지역 지도자였던 박하선이라는 분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동학도들의 불만이나 분노가 정말 극에 달했겠죠.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이필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자료에 보면 1870년 진주 밀란 실패 후에 영해로 피신해 있었다고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가 최시용에게 접근했다고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그냥 뭐랄까 당시 분위기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동학 이념에 공감했던 건지. 글쎄요, 기록들을 좀 종합해보면 이필제는 최시영에게 교조 신원, 그러니까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자, 그리고 탐관 오리들을 몰아내자, 이러면서 공기를 일으키자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아주 끈질기게요. 아, 계속 설득을? 네, 처음에는 최시용도 당연히 주저했죠.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계속되는 요청, 그리고 당시 지역의 그 분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공기를 승낙하게 됩니다. 심지어 조직 동원이랑 자금 지원까지 약속한 걸로 보여요. 이야,
최시영이 결국 승낙을 했다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자료 보기 전까지는 이 영해 사건은 그냥 동학과는 별개로 뭐 지역민들의 그냥 불만 표출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는 동학 내부 기록에조차 최시영이 끝까지 공기를 반대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었어요. 정말요? 기록에도요? 네. 그게 바로 이 사건을 둘러싼 가장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발굴된 자료들, 예를 들면 당시 공비 참여자들의 증언이라든지 관련 기록들을 쭉 맞춰보니까 최시영이 공기를 알고 있었고 지원했고 또 동학 조직을 통해서 약 600여 명을 동원했다. 이런 정황이 아주 뚜렷해진 겁니다. 와, 600명이요? 그럼 이건 뭐 역사 해석 자체가 바뀌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71년 최재우의 기일에 맞춰서 동학도들이 영해 관할을 습격했군요. 네, 맞습니다. 기일에 맞춰서요. 그리고 영해부사를 처단하고 또 예전에 동학도들에게 포를 쐈던 인물도 찾아서 처벌하고. 그런 복수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는 관할 창고를 열어서 거기에 있던 금품이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며칠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일종의 민관 통치였겠네요. 뭔가 좀 다른 세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존의 그 관료 중심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나 평등, 즉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려 했던 시도였던 거죠. 관할을 정확하고 재물을 분배하고 잠시나마 동학의 이상에 기반한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봉기를 전국 최초로 성공한 동학혁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목표의식이나 조직력, 그리고 아주 짧지만 성공했던 그 통치 경험 자체예요. 비록 뭐 경론 끝에 결국 자진해산하고 후위를 도모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역시 그 대가는 너무 컸군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봉기가 진압되는 과정에서 90명 이상이 사망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고초를 겪었습니다. 90명이 넘게요? 네, 특히 대원군 정권이 아주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영해를 포함해서 동해안 일대 동학 조직은 거의 뭐 와해되다시피 합니다. 정말 큰 상처를 남긴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본 1871년 영해 봉기는 이게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동학 지도부의 계획과 지원 아래 이루어진 명백한 동학혁명이었다. 이런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짧지만 장렬했던 민권 통치의 경험은 이후에 있을 1894년 동학혁명과는 또 이제 스톱 시켜주세요. 네. 행사를 하다가 보면 아마 도의원님 도착할 것 같아서 너무 저희가 미룰 수는 없고 이제 교남공적 영해부 적병문축 출간기념 학술대를 오늘 행사를 하고 내일은 추모제를 합니다. 제가 원래는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나리오를 보통 이렇게 작성을 해갖고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책 발간된 거 보셨을 겁니다. 154년 만에 교남공적 그 당시 동학도들의 문초기록 교남공적과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기관들 간의 어떤 주고받았던 내용인 영해부 적변문축이라는 이 두 가지 책이 지금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일부분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 본인의 글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완역이 돼서 나온 것은 154년 만입니다. 그동안 영해 동학혁명이 역사학계와 이 동학운동 내에서 과연 이것이 혁명이냐 의거냐 라는 논란 속에서 있어 왔는데 그래서 그런 논란 속에서 저평가되기도 했고 그 역사적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검증을 저희 교남공적과 영해부 적변문축의 출간을 통해서 역사학계와 그리고 동학운동 진영 내에서 공론화되기를 염원하고요. 이후에 이 영해가 건대의 시작인지 동학의 시작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치열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먼저 네이비드로 오신 분들, 주요 네이비 분들, 저희가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인원들이 많이 지금 오시는 것 같아요.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저희가 설명을 해주고 빠뜨리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축사를 하실 분들은 좀 제외 일단 하고요. 오늘 그 동학도들 고 남두병 선생님의 후손이신 혹시 남상규 선생님 오셨나요? 아, 네. 남상규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화분도 갖다 주시고 천도교에 남정포라는 곳이 있는데, 남정포가 있는데 남정포의 도정이시고 한국 고래 1호 박사이신 정일필 님 오셨습니다. 정일필 선생님 아직 못 오셨군요. 정일필 선생님은 오늘 포항에 학술대회가 있어서 겹쳐서 저녁에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에 시천주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정갑선님 오셨나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도 많이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여기에 새마을금 곳 이사장님, 임종국 이사장님 오셨나요? 네. 지역민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이렇게 나눌 길을 냈네요. 여기에 면장님도 얼굴이 보이는데, 엄지 여기 면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경덕 농협 서석조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농기촌, 영덕군 기농기촌 연합회 이성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전남 장흥이죠. 네. 전국 동학농민혁명연대 고재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4시간 걸리죠. 네. 그리고 전국 동학농민혁명연대 경북 대표 계신 이상국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죠. 동학학회의 김영진 총무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학 관련해서 경북 지역에 가고 계십니다. 예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두년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주에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조원희 위원장님 혹시 오셨나요? 네. 못 오셨네요. 그리고 동학실천시민행동 항의대 공동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산, 이분은 좀 소개해 줄게요. 이번 자료집, 내일 어제 자료집에 남상균 선생님과 고 남도병 선생님의 구술록을 작성해 주신 부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허채봉 대표님. 네, 그리고 충남 전안역사문화연구소 이영길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동학 영호도서, 영호도서는 영남호남을 영호를 합니다. 영호도서 이하윤 대표님 오셨나요 혹시? 예, 반갑습니다. 남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정효정 사무국장님 오셨나요? 오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늦게 얘기드렸습니다. 천도교 중앙총부의 문화사회 관장님이신가요? 최희경 관장님 맞으나요? 네. 그리고 하안으로 천도교의 박인준 교령님이 하안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을 일단 제외할게요. 영양축제 관광재단 이사장님 이영구 이사장님, 네, 매년 행사 때 오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 서교구의 이상찬 양총장님, 네, 방명동에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모두 꿈이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의 모두 꿈에 김병일 직책을 보겠습니다. 김병일님 모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공주 동학농민전쟁 우범티 기념사업회 정선원 박사님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나머지는 또 추가되면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저희 기념사업회 1871 영예동학혁명 기념사업회 건대천 위원장님에게 개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천 위원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학술대회와 내일 추모제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의로 응원해 주신 영덕군 김광열 군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덕군 의회 김성호 의장님과 군 의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동울 김영옥 선생님은 1871 영예 동학혁명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강연에서 1871 영예 동학혁명은 향후 모든 혁명의 단초가 되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1871 영예 동학혁명이 혁명의 대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고 그것을 애통해한 1871 영예 동학 기념사업회는 여러 차례 학술대회와 매년 추모제를 통해 뜻있는 학자들을 만나 1871 영예동학혁명 거사시 왕군의 수사기록 영예후 적병 문축과 붙잡힌 사람들의 문초기록 교훈원 공적 순환문 2권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국학진흥원 장우순 박사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 감수 완료하여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학진흥원 장순 박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하여 1871 영예 동학혁명의 대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고정이 확정되어 1871 영예 동학 기념사업이 국가기념사업으로 성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권태영과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개사에 사랑합니다. 네, 기념사업회 권대철 위원장님께 개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근황공적과 적병문축 출간을 이루게 된 데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영덕의 산불 때문에 많이 지금도 시간을 많이 부철주야 다니시는데 저희 영덕군 김광열 영덕군수님의 축사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열 군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 영예 동학혁명 번역본 출간 기념 학술 대회를 개최한 것을 매우 뜻깊게 개선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강혜수 도의원을 비롯한 우리 전국 각지에서 이 동학혁명 관련 대표님께서 매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영덕에 우리 또 이 농협장 기관단체에 많은 분들 오시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이 오늘 행사를 위해서 평소에 우리 동학혁명 개선을 위해서 불심양면으로 불초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대천 위원장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학혁명 자체가 사실 영덕에 상당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잘 조명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도심을 많이 생각하는 최근 몇 년간에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덕은 이 동학혁명의 그 말상기뿐 아니고 또 유교 정신의 우리가 이 모건 이색성성이라든가 또 불교 정신으로 또 이 남왕사 또 호국 정신 등 여러 가지 이 역사적인 우리가 이 그 가치인 곳이 그 영예 예주입니다. 그 예주는 과거에는 이 주자 달린 고을이 우리가 경주 그 상주 앞글자가 경상도 아닙니까? 그보다 좀 규모가 적지만 과거부터 우리 예주는 그 영예를 중심으로 그 큰 덜력과 이 강을 끼고 발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교, 불교, 그 호국 정신도 물론 그 어떤 문화하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동학혁명, 제가 이제 김도울 선생님 모셔가지고 우리 강연하고 또 우리가 최초 발상기 또 그 기념비를 세울 때 참석했습니다만, 그래서 전부 각기에서 오신 우리 동학혁명 관련 그 대표님께서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학술 대회를 계기로 우리 영예 동학혁명이 다시 한번 그 제대로 조명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해서 고생하신 권대천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광열 영덕 군수님의 축사를 들었습니다. 계속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그 경상북도 의회 도의원이신 황재철 도의원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황재철 의원입니다. 오늘의 행사까지 많은 준비를 해주신 우리 기념사업회 권대천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은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많은 대화가 될 텐데 열심히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영예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지역의 동학의 시초인 만큼 경상북도 의회에서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재철 도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술대회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 좌장님, 나영주 교수님, 네, 나오시고 그 나머지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처음 순서는 기조 강연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 무대 세팅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팅하기 전에, 기조 강연하기 전에 저희가 빠뜨린 게 있는데, 고재국 전국 동학농민혁명회 대표님의 짧은 그 연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혹시? 네네. 내일 어차피 추모전도 해야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동학농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고재국이라고 합니다. 영예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고 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은 전남 자흥이거든요. 전남 자흥은 이제 마지막 동학농민혁명의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석뱃들 전투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왔습니다. 동안 한 5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면서 잘 보고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저도 방송을 통해서만 봤는데 산들이 많이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뭐 저희들이 동학혁명이 그동안에는 뭐 영예 쪽의 동학혁명에 대한 어떤 조명이라든가 규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연구 과제를 통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또 확인받고 규명돼서 또 지역의 성역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탑 세울 때, 기념비를 세울 때 와봤거든요. 그때도 이제 군수님 뵀는데, 나는 우리 자흥 군수는 별로 이렇게 하시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 군수는요. 왜, 먹으면 그 운동의 군수, 흉보도 같은 거 몇을가 우리 동네 군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난 다음에도 찍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학이 저희들이 마지막 그 전투지고 격전지였는데, 이제 시작이 또 잘 풀려야 또 자흥의 마지막도 잘 풀릴 거 아닌가요? 그 점 우리 군수님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학이 그냥 뭐 영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인 것이고, 또 근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라든가 역사적 변혁기 때 이런 그 국민들이 뭐 요즘 말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또 이뤄내는 걸 보면 그 정신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굳건히 버텨내고 위기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학농민혁명 연대는 전국의 기념사업회 및 여타 뭐 기관이라든가 연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약 40여 개 단체가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2년이 좀 못됐습니다. 이렇게 결성이 돼서 꾸준히 저희들의 민족 정신, 동학 정신, 사상을 개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쭉 저희들 연대 목인 저희들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개성하고 또 국민들의 그 안위와 또 우리가 추진하는 보국 안면의 정신이 널리 알려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욱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학술대 전 위덕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의 신상구 교수님으로부터 동학과 1871년 영예 동학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신상구입니다. 제가 이 귀한 자리에 기조 강연을 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영덕 금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영덕 금호 출신이니까 아마 맡기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학위 논문은 이제 수원 체제후의 이제 성경론, 이제 심승 수양론 이 관점에서 동학을 바라보는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국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이제 복부서당이라고 해서 이 복부서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석사까지 제가 이제 한나 쪽에 이제 쓰고 박사 때는 우연히 이 동화 가사에 대한 주석을 이제 지도를 쓰는 반드시 자네가 그쪽 출신이니까 해라라고 해서 제가 동화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조선의 경우에 유학이 이제 국시고 또 유학이 지향하는 어떤 과정들은 결국 유학의 목표, 최종 목표 대동사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대동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동사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지향점, 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 사서상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부한 나머지에 이제 봤을 때 지향점은 천인합일입니다. 천인합일. 하늘과 인간이 하나이다. 하늘과 인간 하나이다. 라고 하는 천인합일입니다. 이제 이 천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고대로부터 해서 아주 내려오지만 아무튼 이제 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완전한, 가장 완벽한, 가장 그 순연한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천일 겁니다. 그래서 유학이 지향하는 가장 그 중심에는 천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인간은 하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과정도 결국은 이제 명명덕, 신민, 지어질성 이렇게 해서 명명덕해서 내 안에 있는 발견덕을 밝혀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유학에서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밝혔을 때 지선의 세계로 가서 지선의 어떤 자리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동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방향성은 어찌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명명덕을 위한 이 주목 속에서 경물, 지지, 성의정신이라고 하는 수신제가 지금 평천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경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나아가라 발걸음을 먼저 내디뎌라 라고 하는 이 경물에서부터 알미 시작이 되고 그것이 결국 평천한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동사에 대한 그리고 천인합일에 대한 그리고 지선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왜 이루지 못했을까? 이제 그런 어떤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이 다음에 한번 보죠.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인내처 다음 페이지. 예, 인내처입니다. 동학은 인내처이라. 유학은 천인합일이라 하고요. 이 하늘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속에 이제 하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이 사람과 하늘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인내천을 위한 그 주문에 보면 동학의 주문에 보면 직이 금지하야 원위 대강 하나니 시 천조하고 조화정이면 영세불망 망사지이니라 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 토는 제가 붙였는데 직이 금지, 지극한 기운이 금지, 지금에 이르러서 원컨대 큰 대도가
내 속으로 강령하기를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천주입니다. 천주를 모시고, 그렇죠. 시천주하고 조화정이면, 제가 이 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 시천주하고 조화정이면, 그러니까 조화로움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명세, 불망, 만사지, 세상의 온갖 것들이 완벽하게 알게 된다. 온갖 것들을 완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천주하고 조화정이 됩니다. 시천주, 천주를 나에게 모셔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먼저죠. 그래서 이게 시천주가 출발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천주를 하게 되면 결국 조화로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시종이 됩니다.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론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시천주 하는 것은 본질에 나아가기 위한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조화정,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성의 상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성과 병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결국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믿고 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병의 모습들을 지녀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천하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시천주 조화정이면 결국은 천하가 평안하게 되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천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성경론 이렇게 유학에서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완벽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상태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 수은 선생이 우리의 도는 오도는 일이관지 우리 도는 하나로 깨뜨렸다. 그것은 뭐냐면 성과 경과 신이니라.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신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나아갈 때 이런 천하가 완벽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왜 믿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불연기연이라고 동경대전의 불연기연장을 보면 이 생멸하는 만물은 저마다 이루어진 과정이 있고 또 형태가 다 있는데, 그죠?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그렇고 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를 현상계,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놓고 봤을 때 이 우리 세상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는 세상을 믿으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아버지와 엄마가 계시죠.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보는 거죠. 현실에 이제 인식하는 부분들인데, 그 아버지의 어머니는 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시간들,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내 아버지와 엄마와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선조와, 그렇다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연기연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은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페이지에 제 글에 보면 이게 불연기연장에 20조입니까? 저기 제가 보면 불연기연장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는 제가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불연기연장입니다. 태고여 천왕시는 밑에 보면
태고 천황씨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이 사람의 근본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질문은 뭐냐면 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안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그 성군이라는 것은 순임금과 그리고 이제 이 안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비교하는 거죠. 순이 성군이 되고 순이 성군인데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완벽한 사람도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사람이죠. 그러면 순이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계급적 질서로 나뉘어져서 새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모든 존재하는 생물은 각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하늘이 가장 세상에 완벽한 부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순이 성군이 되고 왕이 되었다면 나도 성군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불연기현장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수원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생각들이 해월에게 오게 되면 해월 같은 경우에도 해월 선생의 글에서 보면 청주로 가다가 서택순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배를 짜는 배를 짜는 소리를 듣고 배를 짜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해월 선생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집 주인이 내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다시 재차 배를 짜고 있는 여인이 누구인가? 라고 또 물어요. 그랬을 때 또 내 며느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또 세 번째 똑같이 질문합니다. 똑같이 대답을 하니까 해월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배를 짜고 있는 여인은 네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그죠? 어린 아이를 때리지 마라. 어린 아이도 뭡니까?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며느리, 나의 아들, 나의 아내, 이 나의 것이 아니고 뭡니까? 각자의 개체, 존재가 뭡니까? 다 하늘입니다. 각자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학 사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이고 이것이 조선을 주도하고 조선을 이끌어오던 천인합일 사상의 핵심 속에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완벽한 어떤 세상이 대동사회를 꿈꾸던 유학이 이룩하지 못한 그런 한계를 결국은 수원 선생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서부터 찾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나라고 하는 이 인간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동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제 동학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성경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글을 적었는데 이 자료에서는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대략 이제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7조부터 해서 이제 영덕에 1871년 제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다 이제 훑어보니까 조선왕조실록에서 동학에 대해서 4개의 시기로 이제 나누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동학이 창조된 시점과 이제 두 번째 바로 이제 영해 1871년 영해 동학 혁명을 바라보는 조선 정부의 관점, 조선 조정의 관점. 그리고 이제 1893년도 시점에서의 이제 부분. 그 이후에 1893년도 이후에 청나라를 조선 정부가 끌어들이죠. 결국은 우리의 백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군사를 끌어오는 거죠. 이 무도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과정까지를 제가 한번 이제 실록으로만 하는 동학이라고 해서 적었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제가
영해동학혁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적으면서 저기 20쪽에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이제 영해동학혁명과 관련한 사료로는 해서 거기부터 잠깐만 읽어보고요. 혁명 참가자 중에서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진술한 내용인 변환공적, 관군의 군사작전 일지인 영해부적, 변문축, 처벌 내용과 인물을 적은 고정실록, 그리고 도검기소, 심의, 아변시 일기, 나암수록 등이 영해 통합혁명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아변시 일기를 가지고 중심으로 두고 글을 조금 적었고, 그리고 이제 22쪽에 제가 잠깐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억과 과제 이렇게 해서 앞장에서 고정실록을 통하여 동학을 매시기로 이제 나누고, 동학이 1860년 최재우에 의해 창시되어 시천주와 인내천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1871년 영해 영덕 문경을 중심으로 동학이 이론에서 벗어나 실천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점을 마련하였고, 1894년에 가본영 농민군 봉기를 기점으로 동학이 민중 항쟁의 상징이 되어가는 것을 살펴보았다. 영덕과 영해는 경포항, 평해, 울진, 영양, 안동, 문경을 잇는 교통이호지이자 문화의 접점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모근 2세, 이원, 신득정, 가람, 이현일, 존재, 이일 등 유림의 세력이 아주 강한 동시에 민중의 삶을 척박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동학이 퍼져가기에 좋은 토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동학이 단순한 신앙이나 폭력적 봉기를 넘어서 공동체적 실천과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영덕 동학 혁명이 가지고 있는, 영덕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어떤 부분과 사회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정 속에서의 모습들은 결국 이제 영해 통학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좀 더 면밀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영해 통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지역에 대한 동학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동학학회에서 2014년인가요? 이제 그때 영해 동학혁명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동학 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의 동학혁명에 대한, 아니면 영해 동학혁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이 영해 동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대략 영해 동학혁명이 가지고 있는, 이 동학 사상이 가지고 있는 큰 틀이 어떤 부분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신상구 교수님의 동학 사상과 그 다음에 영해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그 동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앞으로 많은 연구를 또 저희에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보니까 1시 47분인데 오늘 지금 바깥에 저희가 오미자차하고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1시 57분에